긴급 속보. 37조 원치 계약, 뜻밖의 석유부국 한국과 동맹 체결. KF-21 전투기 120대 수출. 인도네시아 뒤집혔다. 부러워 미치는 중국. 영국 방산업체와의 절충교역을 통해 국내 방산혁신기업이 미티어 미사일 첫 수출길에 올랐다. 방위사업청은 7일 미티어 미사일을 제작해 한국에 판매한 영국 방산업체 MBDA와 국내 방산혁신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 간 부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국방기술을 국내로 이전받는 교역 형태다. 미티어 미사일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마하 4, 음속 4배 이상 속도로 날아가 200km/박 상공의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현존 최고 성능의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된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 위성항법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다. 이번 합의로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국외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됐다. 또한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영국에 약 370만 달러의 항제밍 수신기 관련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수출뿐 아니라 MBDA 기술 지원과 국외교육 등을 통해 관련 분야의 노하우도 이전받게 됐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13개 국외업체와의 1:1 수출상담회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 방산혁신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해왔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수출은 국방신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혁신기업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시 방산혁신기업의 수출을 우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3,700명 팔란티어는 어떻게 11만 명 로키드 마틴 꺾었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2년 2월 러시아 침공을 받은 후 가장 먼저 만난 서방 기업은 세계 방산 1위 기업 로키드 마틴이 아니었다. 전쟁 발발 3개월 후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팔란티어의 최고 경영자 엘릭스 카프를 만났다. 팔란티어는 인공지능으로 방대한 양의 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전략 수립을 제안하는 방산 기업이다. 당시 카프는 젤렌스키에게 다윗이 현대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카프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팔란티어는 무기 측면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꼽힌다. 전장에 투입되는 로키드 마틴의 미사일과 F-16 전투기 등을 운용할 때도 팔란티어 AI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는다. 이코노미스트는 다윗의 돌팔매 역할을 한 것이 팔란티어 AI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전은 물리적 화력 못지않게 정보와 정밀 타격이 중요하다. 팔란티어는 AI를 활용하면 정보 수집과 분석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와 드론, 무인기, 이 본격적으로 처음 투입된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원 수 3,700명인 팔란티어는 11만 명이 근무하는 로키드 마틴보다 강력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팔란티어는 AI가 기존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팔란티어는 전통의 방산기업이 해오던 전장의 모습을 완전히 바꿨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드론은 전파 방해를 받을 수 있는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고 있다. 드론에 장착된 AI가 비행 중 카메라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지형을 탐색하며 나라가 핀포인트로 정밀 타격을 한다. 드론이 비행 중 탐지하는 각종 데이터는 팔란티어의 AI가 분석한다. 적의 위치와 화력, 아군의 수 등 전장의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드론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전술적 제안을 하는 것도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이다.
이렇게 출격한 드론은 전선에서 500km 떨어진 러시아 내륙 공군 기지의 전략 폭격기와 석유 정유 시설 등을 정밀 타격했다. 록히드 마틴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로는 불가능한 곳이다. 록히드 마틴의 수억 원짜리 지대지 미사일, 1대에 1000억 원에 가까운 전투기의 전투력을 1000만 원짜리 드론이 대체하는 것이다. 팔란티어처럼 AI를 앞세워 기존의 거대 기업을 뒤흔드는 사례는 산업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거의 20년 동안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로 제국을 건설해온 구글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작년 10월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89.3%를 기록했다. 구글의 점유율이 90% 아래로 떨어진 건 2015년 3월 이후 10년 만이다. 구글의 글로벌 검색 시장 독점에 균열을 낸 것은 2022년 말 등장한 오픈 AI의 생성형 AI 챗 GPT다. 사용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구글 대신 AI에 묻기 시작한 것이다. 오히려 구글을 겨냥한 오픈 AI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아예 검색 엔진 챗 GPT 서치를 출시하며 구글에 도전장을 냈다. 현재 오픈 AI 직원은 1700명까지 불어나고 기업 가치도 1570억 달러, 약 230조 원까지 올랐다. 반면 구글은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광고 매출 성장세가 둔화됐다.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 처리하는 AI는 기존의 기술 개발 방식을 뒤바꾸고 있다. AI로 무장한 다윗 기업들이 골리앗에 도전할 수 있는 배경이다. 2019년까지만 해도 직원 수가 1000명도 되지 않던 스타트업 모더나는 방대한 mRNA, 유전 물질을 한 번에 AI로 분석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2020년 1월 중국 당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를 공개하자 모더나는 단 11.4개월 만에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보통 4에서 5년 이상 걸리는 백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3만 명의 대규모 임상시험 데이터 수집 분석에 AI를 활용한 덕분이다. 당시 직원 9만 명을 둔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는 모더나보다 10개월이나 늦게 코로나 백신 수인을 받았다. 엔비디아, 테슬라,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도 아직까지는 다윗 기업들이 판정승을 거두고 있다. 직원 130명에 불과한 미국 스타트업 피겨 AI는 지난달 29일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을 처음으로 고객사에 인도했다. 이 회사가 만든 로봇 피겨공이 는 BMW 미국 공장에서 테스트해왔는데 AI 추론 능력을 탑재한 로봇이었다. 이전 모델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정확도도 7배 향상됐다. 반면 혼다는 25년 전 아시모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세계 최초로 내놨지만 2018년 아시모 개발을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해산시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윗의 몸값도 치솟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AI로 클라우드 공격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이스라엘 보안 스타트업 위즈를 230억 달러에 인수 추진했지만 거절당했다.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 뒤처진 구글이 역대 최대 인수액을 제시했으나 실패한 것이다. 3. K방산. 전국 불안해도 승승장구. 사격지휘 체계 수리온 첫 수출 성공. 최근 계엄령 등 국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전 산업계가 수출 타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K방산은 여전히 원활한 해외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지난 27일 K11 사격지휘 장갑차와 K9A1, K9 성능 개량형, 자주포의 두뇌에 해당하는 핵심 시스템 2종을 이집트에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K11 사격지휘 체계 305억 원, K9A1 사격 통제 시스템 443억 원 등 모두 748억 원이다. 한화시스템은 2028년 12월까지 이집트에 시스템을 공급할 예정이다. K11 사격지휘 장갑차는 K9A1 자주포 6대의 사격을 지휘 통제하는 차량이다. 사격지휘 체계는 표적의 피하 식별과 실시간 위치, 방향, 속도 등 사격 관련 정보를 K9A1 자주포에 전달하는 역할한다.
한화시스템이 단연간 축적한 지휘통제 기술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다.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사격지휘체계가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폴란드, 노르웨이 등 사격지휘 장갑차를 수입한 국가들은 국가별 운용 개념 차이 등을 이유로 사격지휘체계를 자국 업체의 제품으로 탑재해왔다. 이집트의 현지 환경과 운용 요구 조건 등을 반영해 사격지휘체계를 맞춤 개량한 후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이집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해안포 사격 기능을 추가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중동 지역 첫 사격지휘체계 수출에 성공해 기쁘다며 K 방산 기술력을 알리며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KAI, 한국항공우주, 또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양산 12년 만에 해외 수출에 성공했다. 지난 23일 KAI는 23일 이라크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UH 수출사업 계약 체결을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약 1,357억 원. 이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3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다. 수리온은 방위사업청 주관 아래 국방과학연구소와 KAI 등이 2006년부터 개발한 국산 최초 기동헬기다. 2012년 육군에 실전 배치돼 기동헬기와 의무헬기로 쓰이고 있다. 이 같은 방산업계의 연이은 수주 소식에 불안감도 다소 불식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달 초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국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방산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그러나 국내 방산은 여전히 수주 성적이 좋고 비슷한 입지에서 경쟁할 다른 국가도 없는 만큼 내년 수출 전망 역시 밝을 것이란 기대감이 따르고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방산업체들의 무기체계 대량 생산 능력과 가성비 능력이 타 국가 대비 우위에 서 있는 만큼 내년 수출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맞물려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등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일부 구매국으로부터 수출이 미뤄질 수는 있지만 위협이 될 정도로 큰 악재는 아니다 라고 밝혔다.